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1 통합국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국어 고민을 해결하고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쉽고 명쾌한 강의의 대명사 김기주 선생님입니다. 일명 이름에 김기주의 주자를 따서요. 주쌤이라고 불러주시면 좀 더 쉽고 친근한 느낌이 들겠죠? 싫다고요?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자, 이번 강에서는요, 시의 개념과 특성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시의 장르 개념과 특성 이해라고 하는데요. 제목만 들어서는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강의의 목적이요, 우리 학생들이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시라는 문학 장르를요, 강의를 통해 좀 더 친숙하고 생활 속의 문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이 강의의 목적은 시가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차별성을 통해서 시만이 갖는 장르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적을 좀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 뭘까요? 시란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시의 정의. 시란요,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강의 특성상 음성 강의니까 한 번만 듣고 지나가 버리면 잘 잊어버리기 쉽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란,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만 들어서요, 좀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죠? 좀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생님만의 특별한 그런 강의, 여러분들의 시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는 주쌤의 라디오 단막극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시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간략한 단막극 형식의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엉뚱이와 순진이라는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들어보시고요. 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단막극장 시작합니다. 딩동댕. 순진이, 야, 엉뚱아, 너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백일장 있는 거 알고 있지? 엉뚱이, 알고 있지. 근데, 정말 시 쓰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왜 꼭 시를 쓰려고 하니? 시 말고도 다른 산문을 써도 되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 좋지. 얼마나 짧고 깔끔해. 에휴, 그래? 시 별거 아닌데. 리듬감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나처럼 이렇게 쓰면 돼. 그대는 나의 햇님, 그대는 나의 바람. 그게 유치하게 그게 뭐야. 닭살. 아니, 이게 뭐가 유치해? 이 정도면 아주 멋진 시라고. 반복과 운율을 살려서 멋지게 썼지 않니? 그럼 이건 어떠니? 내 시를 들어봐. 그대는 나의 두통, 그대는 나의 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구나. 야. 아주 대놓고 시 쓰는 거 머리 아프다고 하지 그러니? 아우, 참. 어, 그래도 나름 반복, 비유, 운율을 잘 살려 쓴 시라고. 땡!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단막극장. 잘 들어보셨는지요? 자, 엉뚱이와 순진이라는 학생의 그 대화를 통해서요, 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순진이라는 학생이 시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대는 나의 햇님, 그대는 나의 바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대는 반복과 또 햇님과 바람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함축적 의미도 담았고요. 운율을 살려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엉뚱이라는 학생이 정말 엉뚱하게 맞받아치죠. 그대는 나의 두통, 그대는 나의 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구나. 정말 엉뚱하네요. 자, 나의 두통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골칫거리라는 뭐 그런 의미죠. 나름 엉뚱이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반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나름 비유나 운율을 잘 살려 쓴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듯 시는요. 나름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에 대해서 좀 정의를 간략하게 좀 내려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시어와 일상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와 일상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분을 짓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시어 별개, 일상어 별개. 시어와 일상어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원래부터 시어인 말이나요. 원래부터 일상어인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 단어도요. 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어가. 그러니까 일상어가 시어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어라는 것이요. 단 시에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되면 시어로서 탄생할 때는 일상어와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일상어와 달리 우리 시를 정의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운율이나 심상을 얻게 돼요. 심상은 또 뭡니까? 근데 뒤쪽에서 이제 심상은 언급을 할 건데요. 시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제 간결한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요. 압축성도 뜨게 되죠. 이 시어는. 더불어 한 시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나 의미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요. 함축성 또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어와 일상어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어는 시에 쓰인 말이라면요. 일상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는 특징이요. 운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 일상어는 운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시어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반해서요. 일상어는 지시적 의미, 즉 사전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시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요. 일상어는 사실 그대로의 표현이 쓰인다고 할 수 있겠죠. 시어는 생략과 압축이 많이 쓰이고요. 반면 일상어는 자세하고 설명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시어는 그 시인의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반해서 일상어는 구체적인 의사 전달에 중점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교만 해가지고는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다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것을 일상어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신을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크고 간절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만날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요, 저는 정지용님의 호수라는 시를 좀 인용을 해서 요런 상황을 시로 표현한 걸 한번 좀 볼 텐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은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다시 한번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은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정지용님의 호수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어와 일상어라는 것은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당신이 보고 싶다는 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한 것보다 시어로 표현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정서적인 표현, 함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 있고요.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서 조금 더 간절하고 간곡한 그런 그리움의 표현들을 잘 표현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시어와 일상어는요, 시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자신이 선택한 일상어에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 만드는 것이 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요. 시의 3요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운율, 심상, 주제. 운율이라는 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나 리듬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율에는요,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형률과 내재율이요. 외형률이란 시어를 보통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말합니다. 보통 정형시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에 외형률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뭐 고전 시가로는 시조 같은 것들이 외형률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장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